과일은요 탄수화물이에요. 섬유질, 물을 빼고는요 다 탄수화물입니다. 대사질환이 있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과일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쁜 과일은요 정말 달고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추천하는 과일들은요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면서 항산화 물질을 아주 제공 많이 해줄 수 있는 과일들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과당류 그리고 과일류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과일은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과일은 천연 항암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미네랄과 비타민의 보고고, 그래서 먹는 건 좋은데 우리가 먹을 것이 정말 풍부해진 이런 현대에 들어와서 과일을 먹는 것은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과일을 좀 먹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대사질환이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암 같은 게 있고 또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과일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탄수화물이 비만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드리고,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먹어요, 근데 과일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일은요 탄수화물이에요. 그 안에는요 온갖 단당류, 다당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섬유질, 물을 빼고는요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 안에 지방과 단백질이 있는 과일은 거의 없어요. 뭐 아보카도 정도는 지방, 단백질이 많습니다만, 과일은 탄수화물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십시오. 과일 속에는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설탕이라는 거 아시죠? 설탕은요 과당 플러스 포도당이에요. 그리고 과일 속에는요 과당이 들어있고요, 설탕도 들어있고 포도당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일을 먹는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러한 설탕, 과당, 포도당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예로부터 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고봉밥 이런 걸 딱 검색어로 치면요, 선비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큰 밥그릇에다가 고봉밥을 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먹고서도 나가서 움직였단 말이죠. 운동하고 밥 갈고 걸어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먹고서 그냥 사무직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먹고서 또 누워서 TV 보잖아요. 이러면서 과일을 또 추가적으로 먹는다? 탄수화물에다가 또 탄수화물을 퍼붓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은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과일 속에는 설탕, 과당, 포도당이 다 들어있다 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 내가 어떤 대사질환이 있고 조금이라도 뭐 지방간이 있거나 혈압,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과일을 좀 줄여야 됩니다. 당뇨병 학회에서 나온 식품 교환표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루에 내가 먹어야 할 과일들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어느 정도냐면은 한 끼당 사과 4분의 1쪽 뭐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로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맛있으니까 또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과일의 문제가 이제는 좀 대두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일은 지병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이렇게 드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요, 과육이 단단한 과일을 고르세요. 과육이 단단한 과일들이 혈당을 좀 천천히 올려요. 뭐 감도 초기에 나오는 단단한 감, 나중에 나오는 홍시 같은 감들이 훨씬 더 혈당을 많이 높입니다. 그리고 껍질에 아주 섬유질도 많고 아주 영양분이 많이 있어요. 껍질을 다 버리고 착즙을 내서 먹는 것보다는 껍질째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꼭꼭 씹어서 먹는 거에는 섬유질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턱의 저작근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턱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거든요. 즙이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먹다 보면 턱 근육이 발달을 안 합니다. 꼭꼭 씹어서 먹으면요, 턱 근육을 쓰게 되면 뇌로 가는 신호가 올라가서요 뇌를 깨워줘요.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을 먹더라도 꼭 씹어서 드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논란들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또 되게 궁금하시는 것 중에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과일을 먹었다면 다른 음식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주 공복에 망고 같은 즙을 먹었다면 공복 혈당 스파이크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런데 뭐 사과 같은 것을 공복에 먹었다, 식간에 먹었다, 식후에 먹었다, 큰 변화 없습니다. 이거 갖고 따지지 마시고, 사과를 내가 하나 먹었다면 탄수화물 함량을 더 줄이셔야 돼요. 밥을 더 줄이셔야 됩니다. 어차피 과당이 들어가 있는 과일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을 더 줄여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천하는 과일들은요,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면서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을 아주 제공 많이 해줄 수 있는 과일들이에요. 첫 번째는 베리류예요.
블루베리라든지 크림베리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딸기도 베리류잖아요. 딸기도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딸기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나오는 과일들, 뭐 사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딸기,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좋은 과일이에요. 당뇨 환자들한테도 추천을 하는 과일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러한 과일들의 당도가 너무너무 많이 높아졌습니다. 각종 기술을 총동원해서 당도를 높이기 시작해요. 딸기 먹으면 얼마나 달아요 요즘에. 아직 철도 아닌데 딸기가 막 나왔는데 너무 달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좋을 리가 없죠. 혈당도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리류는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지만 딸기는 단맛이 너무 강한 건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이제 아보카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상당히 많은 과일이에요. 과일은 보통 지방이 없는데 단백질도 별로 없는데 얘는 지방과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불포화 지방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아보카도는 상당히 좋아요. 대신에 칼로리 너무 높으니까 뭐 한 끼니당 반 개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과채라고 불리는 토마토를 세 번째 추천을 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부터 해서 아주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고 혈당 수준은 정말 많이 안 올립니다. 요즘에 아주 단맛이 강한 토마토가 나왔다 해서 저도 먹어보고 혈당도 재보고 했는데 이 토마토는 확실히 과채로 구분돼서 그런지 혈당 수준을 많이 안 올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이 신선하고 상큼한 토마토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리류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토마토는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과일이고요. 이 나쁜 과일도 말씀드릴게요. 나쁜 과일은요 정말 달고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망고, 홍시, 그다음에 파인애플 이런 거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키위 중에서는 그린 키위는 그래도 괜찮은데 골드 키위는 좀 혈당을 좀 많이 올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좋고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이야 근육 좋으니까 조금 먹는 건 상관없는데 대사장애가 있거나 비만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과육이 너무 무르고요. 그리고 혈당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가 상당히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나를 꼭 먹어야 된다면 반 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반 개 먹기에 너무 맛있죠. 그리고 반 개 남기기도 아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런 음식이고 당도가 많은 이런 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여름에 밥을 안 먹고 수박으로 수박 다이어트 하는 사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수박은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양에 비해서는 수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 보시는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은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홍시 때문에 아주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왜냐하면 혈당 많이 높여요. 그래서 여름에 수박만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원푸드 다이어트인데 결국은 수분이 많으니까 그 수분으로 배를 채우고 또 수박에 들어있는 이제 미네랄이나 비타민 종류는 좋겠죠. 그렇지만 수박 자체만으로 다른 영양소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꾸로 식사법을 늘 말씀을 드려요. 많은 연구에서 식사 방법을 이렇게 바꿨더니 혈당 수준도 천천히 올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제일 먼저 먹는 것은요. 섬유질을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단백질 지방을 그 다음에 먹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채,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로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섬유질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하나의 완충작용을 쿠션을 깔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위하고 장에 들어가서 혈당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깔아줍니다.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일을 갈아 먹는다든지 그리고 도정된 우리 곡류를 먹는 거에서 가장 문제는 섬유질이 파괴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섬유질이 파괴되면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유질을 제일 먼저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지방인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합니다. 이 인크레틴 중에 하나가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의 원료가 된 GLP-1의 수용체에 작용하는 물질이에요. 얘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단백질은 천연 위고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그 다음에 두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식에서 어떻게 섬유질 먼저 먹고 단백질 그 다음에 먹고 탄수화물 맨밥을 나중에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순서가 딱 여기에 맞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탄수화물은 제일 나중에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뷔페를 갔다. 그러면 처음에 샐러드 먹고요. 야채 충분히 먹고요. 두 번째 고기류 많이 먹고요.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는다. 이 생각만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